시조가 국가의 이념인 상상 속의 조선. 삶의 고단함과 역경을 시조에 담아 털어버렸던 백성들은 영모 사건으로 시조가 금지가 되면서 자유와 행복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 그러던 중 15년 만에 열리게 된 조선 시조자랑. 양반들의 비리를 파헤치던 비밀 시조단 골빈당은 대회를 기회 삼아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데, 한편 왕의 비선실세이자 시조 대판서인 홍국은 골빈당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뭔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월요일에 깜짝 퐁당 초대석. 자, 오늘은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의 두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양희준 배우님 그리고 김수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퐁당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에서 홍단 역을 맡고 있는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수아입니다.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에서 지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스웨그에이지 공연은 못 봤는데 어디에서 영상을 봤어요. 네. 아마도 예고편이지 네. 않았나, 홍보 영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분들 좀 모시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자리를 모시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네, 그 아마 스웨그에이지를 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뮤지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뮤지컬에서 쓰이지 않은 안무들, 그러니까 뮤지컬 안무 하면은 뭔가 발레, 재즈 댄스 이런 뭔가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약간 클래식 안무들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일 것 같고 이런데, 저희는 스트릿 댄스가 네, 힙합이 들어가요. 이제 주가 되죠. 무대에서 막 스트릿 뒹굴고. 댄스. 잠깐만, 이 스웨그에이지가 배경이 조선이죠. 네. 네. 스트릿 댄스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랩도 나오고요. 랩도 나오고. 네. 배경은 조선인데 음. 옷도 뭔가 저게 한복인가? 평상복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운동화 막 신고 나오고. 그 사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랩이라는 장르를 알게 된 거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나나라요 할 때 그 랩을 듣고선 그때부터 이제 랩이다, 이게 이런 게 랩이구나, 서양의 문물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지만, 엄연히 따지면 사실 우리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랩일 수도 있죠. 맞아요. 랩이죠. 근데 왜냐면 이야기를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희준 배우님은요, 남자 주인공 단 네. 역할이 모든 일에 천반직축, 막무가내, 좌충우돌, 불효자식.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얌전한데. 그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지만 자유롭게 시조를 읊는 세상을 꿈꾸는 인물. 약간 거친 바나나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국에 서태지가 있다면 네. 외쳐조선에는 단이가 있다. 그런 느낌. 오. 네. 오, 본인이 조선의 놀랐어. 반항아. 눈이 조금 작으신데 갑자기 커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시조가 금지가 돼요? 영모 네. 사건으로. 그래서 네. 시조를 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시조 읊으면 잡혀가요. 잡혀가는 그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시조를 읊는 세상을 꿈꾸고 그거를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풀어내는 인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억압돼 있는 거를 싫어하는 인물이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언젠가 모두가 자유롭게 이렇게 시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드라마를 이어서 가는데, 마치 뭔가 무게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꿈꾸며 이제 저희가 살아가듯이
단이도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 반대 목소리를 그쵸. 내기를 두려워하는, 눈치 보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길이야라고 당당하게 나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단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수아 배우님은 여주인공 진 역할이에요. 네. 근데 국본관이 뭐예요? 국본관은 약간 선배님 생각하신 그런 느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기녀들 나오고 이런. 아니 뭔가 그 클럽, 나이트 클럽 같은 국빈관처럼. 국빈관. 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거든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국본관. 네. 네. 그러니까 진이는 네네. 단이랑 정반대 인물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보다 더 힘이 센, 그러니까 왕을 쥐락펴락하는 이 조선의 실세고, 숨은 실세고, 또 이제 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양반 이제 신분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함께 나서서 물론 시조를 너무 하고 싶지만 그리고 시조를 그렇게 가르쳤던 어머니의 피를 받고 이 국본관을 진이가 차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있던 빙고를 개조해서 그 안에서 이제 백성들, 시조하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데려와서 몰래 함께 시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자신의 힘으로 네. 이렇게 조용히 네.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조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네. 뭐 이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수아 배우님께서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국본관 제1의 시조꾼으로서 네. 비밀을 감추고 골빈당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재밌죠. 네, 골빈당, 국본관 그리고 비선실세 홍국의 딸이다라고 소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골빈당이 그러면은 골빈당은 이제 지금 시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조를 우리 그래도 시조를 해야 됩니다라고 탈을 쓰고 저자해서 사람들을 이제 약간 선동한다고 해야 되나? 비밀 조직. 네, 비밀 조직. 그래서 진이도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제 진이가 꾸린 골빈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그 그룹이 이제 홍국과 좀 대립되는 구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 요즘 계속 공연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공연하고 있고 언제까지 공연이에요? 1월 5일부터. 1월 5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 그러면은 끝나는 것도 거의 한 달 정도만 공연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요.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 네. 근데 역시 좋은 작품은 관객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리뷰를 보니까 재밌다, 재기발랄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고요. 올해 1월에 열렸던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도 스웨그에이지가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네. 작품상, 안무상, 그리고 남자 신인상. 그리고 김수아 배우님은 다른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어요? 렌트? 네. 작년에 렌트 공연하셨었어요? 네, 여름에 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우주연상. 너무 무겁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집에서 라이브 이제 그 생방송 보고 있었는데요. 엄청 울었어요. 감동스러우셨어요? 네, 말이 안 돼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무대였어요? 렌트요? 네. 렌트는 워낙 그냥 유명한 뮤지컬이고 제가 뮤지컬을 공부하기 시작한 진짜 10년 전, 11년 전부터 꿈꿨던 무대였거든요. 렌트요? 네, 그리고 그 역할도 그렇고. 멋있는 역할이잖아요. 되게 네, 진짜 멋있는. 화려한 역할이잖아요. 네, 맞아요. 렌트의 미미 역을 맡으셨는데 미미는 약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게 캐릭터예요. 약물에 쩔어 사는 내일이 없는 여자. 맞아요. 캐릭터입니다. 네. 그 스웨그에이지의 진 역할은 뭔가 좀 정의롭고 나의 힘을 이렇게 올바른 곳에 쓸 줄 아는 현명한 여자일 것 같은데 미미하고는 완전 이미지가 완전 상반이 돼요. 네.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미를 연기할 때 진이랑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미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절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절어 보라고 쩔어 있다. 네, 쩔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네. 그래도 미미도 자신이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그런 이제 겉을 보기에는 이제 강인한 여성이지만 그 안에 순수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미의 내면에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미미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그런 면에 집중해서 캐릭터를 좀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은 같은 인물이지만 네. 어떤 배우가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수아 씨가 연기했던 미미는 아마도 좀 더 깊이가 있고 애잔한 애틋함이 더 올라오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웨그에이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진 작품일까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양희준 씨가 부르시는 조선 수액. 스웩. 근데 스웩이라서 수액이에요. 수액. 나무의 수액. 네. 여러분 수액이에요. 수액. 그러니까 나무 수액일 수도 있고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병원 가가지고 수액 맞잖아요. 네. 그 수액이에요. 네.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조선 수액이라는 노래는 네. 다니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처음에 등장과 함께 이제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곡입니다. 다니의? 네, 다니의 성격이. 조선 수액. 수액 아닙니다. 네, 수액. 네.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와. 조선 수액. 왜 안 해요? 야호. 조선 수액. 아까 노래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조선 수액. 그렇습니다. 외쳐야죠, 여러분. 야호. 수액에이지 외쳐 조선 중에 양희준 배우의 조선 수액 청해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왠지 단이 반항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노래뿐만이 아니라 몸도 정말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네, 정말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에서 한숨을 쉬세요? 매번 그 곡 하나를 소화하고 무대 밖으로 이제 벗어났을 때 항상 이렇게 지쳐 있어요. 네. 누워요. 저 누워야 될 정도. 탈진. 네. 다 쏟아붓는구나. 정말 그 한 곡 한 곡이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동작들도 많고 해서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또 노래도 숨을 잘 이렇게 쉴 공간이 별로 없게 그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작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뭐죠? 이 조선수액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는 뭔가 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흐르듯이 그 멋과 어떤 수액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로 이렇게 시작을 그렇죠. 해서 사실 그 곡이 음악 감독님이 저랑 이제 친구인데 저를 보고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곡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아예 저를 보고 만든 멋지다. 곡이에요. 그거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배우로서는.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다. 맞습니다. 네, 노래 숨 쉴 곳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숨 쉴 틈이 생겨도 최선을 다해서 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을 바쳐야겠네요. 자, 김수아 배우님은요. 네. 나 이 작품 꼭 해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꼭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제가 외국에서 처음 뮤지컬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투어를 하고 있었고 영국에서 뮤지컬 배우로 첫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미스 사이공으로. 네. 네, 이제 그때 스위스 인터내셔널 투어에서 스위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스웨게이지 외쳐조선의 제작자이신 송혜선 대표님이 이제 스위스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캐스팅하고 싶다고요? 네.
2박 3일 일정으로 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12시간을 오셔가지고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수아 씨가 꼭 이 진이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서 그럼 저를 뭘 믿고 지금 캐스팅을 하시나요? 왜냐면 이제 공연을 보기 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저를 캐스팅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공연을 보시지도 않고. 이미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왜 저를 캐스팅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미살공의 이제 제작자인 카메론 맥킨토시라는 이제 유명한 제작자 할아버지가 계신데 네. 카메론이 수아 씨를 캐스팅했잖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카메론이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요. 그래 대표님이 실수해도 3번이나 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대표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영국에서 처음 뮤지컬 데뷔를 하게 된 것도 네. 과정이 궁금하고요. 네. 영국에서 바탕을 두고서 활동을 하셨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똑같이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일본에서 공연되는 일본어로 역할 미살공의 킴이라는 역할의 오디션을 보셨어요?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계시던 영국인 연출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영국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미살공의 킴 커버와 앙상블 역할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영어로 오디션, 영상 오디션으로 보고 이제 2015년도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어는 당연히 잘하시고 네. 일어, 영어 다 하시는 거네요.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갈 때. 못하셨는데 네. 그 캐스팅이 앙상블과 이제 팀 커버 주인공 커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달달달 다 외우고 영어 밑에 한국말 써가지고 이제 외우고 네. 그때 당시에 킴을 하고 있던 친구의 액센트를 다 따라서 그냥 했어요. 네, 거의 카피하듯이. 정말 네. 큰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네. 네, 우리 스웨그 에이지에 함께 네. 하게 되셨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신인 배우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계의 샛별이세요. 되게 몸은 되게 작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들이 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계속 스웨그 에이지 이제 공연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무대에서 실수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기억나는 거 하나가 네. 제가 이제 그 국분관에서 시조를 백성들하고 같이 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저자에서 당당하게 이 단이가 시조를 외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뭐지? 되게 부럽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본관에 이 단이를 초대해서 네. 시조 배틀을 해요. 둘이? 네. 네. 재밌다. 그때 제가 이렇게 네. 시조 배틀을 하고 싶을 때 네. 이제 진이가 주걱을 딱 들면 주걱을 들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시조 하겠다. 배틀이다. 배틀이다. 네. 도전하는 거죠. 네. 마이크 이렇게 래퍼들이 들고 하듯이 뭔가 비트 주세요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걱을. 네, 주걱으로 제가 장단 주세요. 이러면 이제 제 장단이 주세요. 쿵딱 하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주걱을 이제 이렇게 제가 묶어놔요 옆에 치마에다가.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어쩐 날은 안 풀려가지고 막 계속 해도 안 풀리고 막 뜯어도 안 풀리고 막 이럴 정도로 한 번 그런 적 있어. 그 주걱이 항상 문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막 하면 백성들이 막 같이 어떡해 막 이렇게 같이 리액션 해주고 한 번은 이 주걱을 딱 들고 이제 멋있게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걱이 객석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그 객석을 밑에 뛰어 내려가서 그 주걱을 주워서 올라와서 장단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런 순간이 되면은 그 주걱이 갑자기 날아가서 객석 아래로 떨어지면 그 순간 배우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걸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저거를 끝까지 사수를 해서 네. 아래에서 내가 해야 되겠나. 그 순간의 판단력이 네. 순발력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선택을 래퍼들이 하셨나요?
마지막에 마이크 이렇게 팍 던지고 이게 그런 모션 있잖아요. 네, 진이도 마지막 탁 하고 네. 나으리 해보세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주걱을 이렇게 던지나요? 네, 주걱 탁 던지면서 나으리 이제 네 차례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게 또 진이의 또 상징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가서 주걱을 갖고 올라왔어요. 끝까지 사수를. 네. 그래서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관객분이 엄청 놀라셔서. 네. 당황했죠. 모두가 당황했다. 옛날에 연극하다가 상대 배역이 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네. 착 뿌리는데 그게 앞쪽으로 떨어져야지 그걸 주워서 다음에 네. 하는 또 연기가 있거든요. 착 뿌렸는데 그게 객석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가. 근데 객석에 있는 관객분이 주워서 무대 중앙까지 이렇게 몸을 꺼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연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그런 상황에 닥친 배우도 네. 당황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배우들도 아차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단 역할은? 저는 근데 그 사건, 사고, 실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뭔가 하나만 꺼내주세요. 하나는 네. 가장 최근에 네. 10주 3촌 그 경수 형이 그 백성들의 아픈 사연을 담은 그 종이를 이제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형이 거꾸로 들고 이게 실제로 적혀져 있어요. 그 백성들의 사연이. 그걸 읽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네. 형이 이걸 거꾸로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의 사연.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저희 골빈당 멤버들이 다 뒤에서 웃음이 터져서 근데 또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이라 네. 근데 다들 물론 숨겼지만 그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잖아요. 그 웃음을 참는 그렇죠. 그 거친 숨소리들이 그렇죠. 근데 다음에 제 대사인데 저도 웃음 참느라 그 대사를 놓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 백지가 돼서 하고 다들 그냥 이렇게 눈만 보다가 다른 형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하고 넘어갔어요. 애드립으로. 네. 그때 좀 꿈인 줄 알았어요. 딱 이렇게 대사 잊은 상태로 다들 저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 네. 대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저도 이거 꿈인가 보다. 현실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뇌가 멈춘 거예요. 네. 근데 그 살다 보면 이제 무대에서 이제 배우님들은 무대에서 그런 좀 극적인 상황들, 실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완벽하다고 만들어 놓은 극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수가 나오면 잘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관객 입장에서 무대를 보면 그런 실수들이 나오면 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볼 때 그 실수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미 대사나 극은 다 내 안에 있으니 저 그런 것들까지 실수들까지 품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스웨그 에이지를 더 즐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들고. 힐링하러 온 것 같아. 자, 이번에는 김수아 배우님의 노래를 좀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 중에서 나의 길 들려주실 거라는데요. 이 노래는 진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진이는 백성들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고요. 또 그 백성들처럼 또 골빈당도 엄청 아끼는데요. 그 백성들과 골빈당 그리고 홍국 아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홍국 아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을 내가 거슬러야 이 모든 악행을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올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주어진 거를 이제 제가 거슬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고발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아빠가 역적이 되면 저도 역적이 되고 이제 대대로 역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자, 어떤 노래일지 김수아 배우님이 불러주시는 나의 길 우리 함께 들을게요. 와, 브라보. 노래 너무 잘하신다.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네, 노래가 웅장해요. 네, 웅장하기도 하고 가사 중에 옳다고 믿는 일에 주저해선 안 돼. 들으셨어요? 네. 오. 사실 우리 옳다고는 알지만 소리내어 드러내지 않잖아요. 혹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조용히 그냥 누군가가 막 같이 가는 쪽에 네. 휩쓸려서 이게 나의 마음인가 저게 나의 마음인지 모르고선 사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네. 사실 옳다고 믿는 일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게 되게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네. 네. 이 노래를 나의 길을 들으면서 멋지다 노래.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할머니가 돼서도 무대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 하고 싶고 또 30대가 되면 또 그런 역할들 또 엄마가 되면 엄마 역할 또 할머니 역할까지 그리고 지금 뮤지컬에서 계시는 최정원 선배님처럼 네. 그 나이가 돼서도 선배님처럼 무대에 서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양희준 씨는? 저는 광호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뮤지컬 배우 형인데요. 그 형이 먹다 남긴 그 빵 부스러기도 갖고 싶어요. 네? 뭐 한다고요? 잠시만요. 빵 부스러기를 뭐 어쩐다고요? 빵 부스러기도 제가 챙겨서 갖고 싶을 만큼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너무, 존경하시는군요. 네. 왜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너무 멋진 배우님이시죠. 그림자도 못 밟겠어요? 그림자요? 네. 그림자 향이라도 맡고 싶죠. 광호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렇게 너무 잘 하시는 그 남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제 마음속에 뮤지컬 1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들도 후배들도 다 뭔가 이렇게 형 하면은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저도 형처럼 희준 후배, 희준 선배 이런 어떤 누군가 나의 빵 부스러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두 분이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각오 같은 게 있을까요? 혹은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꼭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무조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사실 전에는 젊고 어리니까 별로 건강을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이제 화두죠. 다들 네. 건강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족들 그리고 멀리 계시는 할머니 또 막 생각나고 그냥 2021년은 건강하게 다시 2022년을 맞을 때까지 네. 건강하고 싶고 네. 건강해야겠다. 모두가 그래야, 건강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무대에 네.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양희준 배우님은 21년 첫 시작이 좋아요. 스웨그 에이지로 시작했으니까. 네. 저는 수아는 건강이라고 했다면 저는 그 낭만이 또 낭만. 네. 아직 젊네. 낭만. 아닙니다. 낭만이 참 중요한 낭만. 것 같습니다. 양말 아닙니다. 낭만입니다, 여러분. 뭔가 저희 모두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쁘게 이렇게 네. 계속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날씨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하나하나 느끼는 어떤 낭만도 이렇게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낭만이라는 게 사실 삶에 지치면 여유가 사라져서 네. 낭만을 느낄 겨를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영혼이 소진이 되는 느낌이 어떨 때는 가끔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낭만이라는 건 지금 양희준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소소한 나의 일상에 네.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맞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두 분 말씀처럼 좀 다들 건강하시고 소소한 감동,
내 주변의 소소한 일에서 감동을 느끼는 그런 한 해 다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퐁당퐁당에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 네,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자, 끝곡으로요. 양희준 배우님이 부르시는 운명 음원으로 좀 들으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멋진 무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사실 무대 하나하나가 관객도 배우도 제작진들도 모두에게 좀 소중한 한 번의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대들 충분히 즐기면서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함께 네, 인사드릴까요? 자, 양희준 배우님의 운명 들으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